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군에 기밀이 좀 유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로켓군 전체를 싹 그 장성들을 물갈이를 시켰고요. 네. 좀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해서 로켓군을 만들고 자진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중국 얘기를 할 텐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하지만 잘 못 듣던 얘기를 오늘 해 주실 겁니다. 중국은 뭐 경제적으로도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한 게 많지만 도대체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권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시진핑의 이 장기 독재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지난번에 그 외교부장인가요? 친강인가요? 외교부장, 국방부, 그러니까 부장이라는 게 우리로는 장관이잖아요. 네, 장관이지만 네. 외교부하고 국방부는 유일하게 네. 부총리급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예. 부총리급인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뭐 이게 숙청인지 혹은 뭐 부패에 의해서 그런 건지 뭐예요? 그런 최근의 움직임. 네, 최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로켓군에 기밀이 좀 유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당사자만 뭐 그 면책이라든지 옷을 벗기면 되는데 네. 로켓군 전체를 싹 그 장성들을 물갈이를 시켰고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친강 외교부장이라든지 네. 리상프 국방부 장관, 전략지원부대의 사령관까지도 싹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가장 최측근이라고 해서 자신이 로켓군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이 자진 사람을 보냈는데 네. 이 사람들을 쳤다는 것은 자신의 인사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차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쳐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그 사령관이 수청이 되면 군대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투 기능을 상실합니다. 주요 보직이 아예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라든지 언론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주 중대한 상황인데 그렇죠. 중국은 아무렇게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중국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쪽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가를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이 고대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추배도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점점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추배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예. 그거 진짜 방송에서 못 듣던 얘기 해주신다니까. 일본 친강 외교부장을 우리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무슨 뭐 아나운서하고의 뭐 이런 얘기 그죠? 약간 좀 그런 사적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고, 그 리상프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뭐 약간 국방 정책이나 이런 거를 뭐 실기했다든가 아니면 뭐 부정부패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닌 무슨 뭐 예언서 관련된 것 때문에 추배도요? 추배도? 이게 네. 뭐예요? 네, 이 추배도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요. 네네네네. 이 예전에 그 당나라 시대부터 내려왔던 네. 예언서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네. 그런 의견을 그 개진하는 그 분석가들이 많은데요. 네. 시진핑이 가장 두려운 예언서가 바로 이 추배도라고 합니다. 네. 이 추배도의 그림을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예. 이 그림입니다. 예. 이 추배도에 보면은 46장이죠. 네, 46장에 있는 46장. 글들을 보면 46 상이네. 46장. 네. 예전에는 상으로 네, 표시를 네,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살을 든 군인 들어와서 네. 그 하얀 그 머리 그러니까 백발 노인이죠. 근데 이 옛날 고을에도 백발 노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백발옹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러 동쪽 문으로 들어왔는데 군인들이 진검을 차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동쪽의 뒤쪽이니까 서쪽이게 되겠죠. 서쪽 문의 황실까지 들어와서 황제를 암살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진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철검 뭐 이런 단검 하는데 진검이라는 것은 말을 타면서 긴 칼로다가 적진을 휘어지는 그러니까 창같이 긴 칼 환두대도 삼국지 그런 걸 말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저기 관우의 청룡언을 또 이런 거 흐르면서 그죠? 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하얀 그 머리에 노인 이거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는 수수께끼처럼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비밀 코드가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죠. 쓰지 않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뭔가 여기 비밀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은 흰백자를 밑변에 놓고 옹자의 그 깃우자를 두 개를 꺼내서 위에다가 붙여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자네. 예, 습자. 예, 우리 습자인데 시진핑 할 때 이게 예, 맞습니다. 시자잖아요. 습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검이라는 자체가 보통 그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현대로 이야기하면은 쇠로 된 긴 그 미사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미사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자신이 전략 로켓군을 만들었는데 이 로켓군이 예언서대로 자신을 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신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예언서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명리학을 또 신봉을 하는데 명리학의 자기 그 사주 운세를 보면은 항상 그 2022년서부터 2026년 요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기 3기 동안에 자신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보통 그 태어난 해는 무오년이지만 자신이 그 태어난 달 같은 경우는 정유고요. 또 정관이라고 해서 그 태어난 날짜 그리고 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신은 대권은 쥐고는 있지만 앞으로 많은 그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언서에 보면은 이게 자신의 그 목을 겨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언서 자체는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 그 추베도 같은 경우에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 왕조들 같은 경우에 흥망성쇠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언서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항상 머리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역대 왕조들을 보면은 외적 침입에 의해서 왕이 죽은 사례들은 거의 없습니다. 의외로 내부 정견, 암살에 의해서 많이 정적이 제거됐는데 이래서 로켓군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그 주의 깊게 볼 정도로 자신의 사주 관상상에 보면은 아주 냉철하고 그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아주 꼼꼼한 성격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에 나왔던 것을 의식해서 로켓군과 관련해서 자신의 목을 겨눌 수 있는 애들이 친 건 아닌가?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선덕 여왕에 그 나오는 미실이 보통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하들이 실수한 건 용서할 수는 있지만 미실 앞에서는 용서가 안 된다. 하면서 자신의 측근 무장들을 목을 bes는데 시진핑도 이 정도의 그 냉혹함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아니 암살을 안 당하게 좀 잘하지 그러면 그렇게 불안감 속에 그죠? 그 중국에서 이런 그 정치적인 세력과 음모가 뭐 많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 총리도 전 총리도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근데 보면 거기는 이제 공청단이잖아요, 그죠? 뭐 이 내부적인 암투가 굉장히 심하고 항상 이렇게 시진핑 주석도 1인자지만 암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그거를 신경 쓴다. 근데 이렇게 아무래도 그렇지 공산당이라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렇게 미신이나 뭐 이런 예언서를 신경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네, 그 아무래도 추베도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추베도 같은 경우에는 역대 그 중국 왕조의 그 지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읽었던 주요 서적이라고 합니다. 필독서죠. 그러니까 워낙 적중률도 높고요. 이 때문에 송태조 같은 경우에는 이를 세상을 어렵게
있게 하는 이런 요망스러운 책이다. 네, 네. 그래서 네. 금소로 지정을 했고요. 이후부터 절대 왕조들 같은 경우는 절대 외부의 그 유출을 금지하는 문의 불출 기밀 서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 송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조광윤 씨인데 960년서부터 976년 사이에 정권을 잡았는데 네. 자신이 이런 정권을 잡고 나다 보니까 이게 송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설에 불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딴 예. 사람 보지 말아라. 예. 자긴 보고. 예, 그래서 뭐 전설에 따르면은 그 당 황제 같은 경우에는 국운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중국의 천문학자, 수학자인 그 이순풍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도사였던 원천강에게 일을 시켰다는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측천무를 전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황제가 측천무가 아니었는가 하는 게 생각이 드는데 국운을 위해서 이제 그 발간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60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슨 예언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네. 60년 주기로 해서 네. 큰 변란들, 왕조 멸망이라든지 네. 주변국과 그리고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그 향후 미래에 대한 내용까지도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요. 네. 또한 그 마오쩌둥에서 벌어지는 아주 피비린 나는 숙청 작업들도 여기에 기술되어 있고 문화 대혁명뿐만 아니라 대만과의 전쟁 그리고 동서냉전도 종식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과연 앞으로도 괜찮은가? 그래서 최근 사례를 한번 봤는데 2020년 때 들어와서 예언 내용 중에 하나가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할 거라는 게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네, 껴 맞춘 거 아니에요? 꽤 맞춘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돗자리 깔아야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네. 재밌는 거는 최근 그 태국 공주가 TV에서 3주 넘게 의식불명에 빠져서 상태죠, 지금. 예, 네. 중급 폐렴과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네.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이런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50년 뒤에 미래 예언도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마무시해 가지고 제가 말미에 잠깐 이 내용을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배도라는 책 좀 구할 수 없나? 사줘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쨌든 다시 좀 현재 상황으로 돌아오면 시진핑 주석은 본인이 이제 절대 권력이면서도 암살에 그 항상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데 이 추배도 말씀하신 거 외에도 그러면 시진핑의 암살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뭐 다른 징후나 예언서나 책들도 있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될 사항 중에 네. 하나가 이건 재미로 보시는 거지. 네. 이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 내용을 아까 한자를 해석해 드렸듯이 네. 해석하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래 궁금하잖아.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그 연주의 토종 비결 보듯이 네. 재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중국 친한 또 당 간부들에게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보시라고. 자기들만 또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추배도 같은 경우는 7대 중국의 그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중에서도 또 하나 7대 예언서 중에 하나가 철판도라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이 철판도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시진핑과 관련된 그 운명을 예언을 암시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두 산 사이에 까만 네 마리가 지금 날개 보이고요. 이 네 마리가 나는데 조금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약간 붉은색 또 그 바위에 말 타고 지나가는 거 아니? 아니 산에 네. 말은 탈 수가 있고 이 암벽이기 때문에 네. 조금 뭐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은 네. 이 내용의 그 새가 하얀 새라는 거죠. 하얀 새가 절벽에 꽉 부딪힌 게 아니라 새는 부딪힐 수는 없죠. 네. 근데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가 바위에 튕겨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안에서 이야기로는 예언서에 보면은 시사평론가 탕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검은 새 네 사람, 그러니까 죽은 새라는 거죠. 네. 여기에 보면 마오쩌둥, 덩샤오핑, 덩샤오핑, 짱쩌민, 짱쩌민. 후진타오는 후진타오는 지금 안 죽었잖아요. 예, 안 죽었는데 네. 현재는 그 심각한 그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언서를 워낙 믿다 보니까 전임 지도자들의 그 추종 세력들이 자신을 그 없애지 않을까. 그래서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군부와 관련해서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철저하게 지금도 탄압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추배도에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철판도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신은 쿠데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이로제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예언이 현실화될까봐 로켓군뿐만 아니라 군인들 중에서도 잠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게 시진핑의 그 근본 생각이라고 합니다.